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 4.3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묵묵히 걸어온 한 사람. 전국을 누비며 4.3의 아픔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해온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백경진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지난 4월 제주 4.3 77주년을 맞아 서울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작년에 이어 서울의 중심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렸는데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중심이 된 독립합창단의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와 함께 정계와 시민사회 인사들도 참석해 뜻깊은 추모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77주년 4.3 추념식을 맞이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희생되신 희생자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빕니다. 하늘과 땅, 제주도 사람들은 다 알건만 육지는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50년 만에 수형인 명부 공적 문서를 찾아냈고 그것을 시발로 해서 제주 4.3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20년의 세월이 더 소요된 다음에 이제 제주 4.3은 완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분향소에는 많은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설로 제주 4.3을 세상에 알린 현기영 선생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4.3의 전국적인 추모 물결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기를 타파하려는 그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 그래서 이제는 4.3 70주년을 거쳐서 지금 77주년을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국내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서울 도심에서 추념식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이제 4.3은 제주만의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이자 인권의 과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전국을 발로 뛰며 4.3을 알려온 백경진 이사장이 있습니다. 예, 그 제주도를 가보면 예를 들면 4.3 일주간, 뭐 각 학교에 체험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뭐 방문을 하고 등등을 해서 제주 전역이 사실 4.3에 관한 학습들과 그다음에 인식도가 굉장히 높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제주를 벗어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하면 숫자가 그냥 많구나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저기 LED판에서 3만 명의 모습들을 쫙 보게 되면 그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4.3이 좀 널리 알려지도록 우리 저희 4.3 범국민위원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자리한 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3 때 외삼촌이 희생되고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아픈 몸으로 사셨던 아버지.
백경진 이사장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시민사회 활동을 거쳐 이사장이 된 그는 도외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족을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경 유족회 내에 있는 유족 리스트를 보고서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돼 있는 분들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증언을 재추적한 거죠. 제주도에서만이 아닌 그 제주도를 벗어나서 있었던 사람들이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그 제주 아직까지도 사실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부분, 그 아직까지도 피해 의식 속에서 입을 열지 않고 있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시차가 존재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4.3에 관한 것이 쫙 이렇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회원이 되는 분위기고 한 데에 비해서 평생 동안 얘기하지 않는, 아직까지도 자식들한테 최근에 와서 4.3에 관한 경험을 얘기했다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였죠. 지난 70여 년간 이어진 고통과 침묵. 2021년 4.3 특별법 개정으로 배보상의 길이 열리고 4.3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2017년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고 이듬해 광화문에서 첫 추념식을 시작으로 4.3을 전국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역사 왜곡과 부정부패에 맞서 폭넓은 연대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보편적인 문제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민청년, 민청 활동도 쭉 해왔어 하면서 그거는 그 전반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과학기술 운동이라든가 좀 했는데 2018년 그 제주4.3 범국위원회가 70주년 행사를 끝내고 나서 제대로 이게 출범할 때 이쪽 상임이사로 전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본격적인 제 일로 들어왔습니다. 순국 선열들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에 4.3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재경 4.3 유족청년회는 1948년의 평화협정을 되새기며 매년 역사 산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제가 노무현제에서 하는 그런 4.3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면서 좀 많이 알려야 되겠는데 제가 좀 더 알아야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후원도 좀 하면서 지금 참여 더 알아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 자료 보시면 그 장군, 군인, 경찰묘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4.3 관련자들이 이 군인들이 많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참고로 이렇게 보라고 했고요. 여순 사건 관련자들도 좀 있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좀 안 가고 이쪽으로 꺾어서 이 독립유공자묘역 이쪽으로 갈 거고요. 근데 묘비가 라운드하고 각진거 뭐 차이가 있나요? 예리하시네요. 이 라운드는 좀 작죠. 일반 사병묘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각진 거는 장교묘. 크기도 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차지하는 평수도 조금 다르고. 예. 죽어서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차별을 두지 않기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유, 평등, 연대 이런 관점에서 이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그 전에도 계속 있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제 법을 바꾼 거죠. 현충원 4.3길은 4.28 평화협상을 이끈 김익렬 장군 묘역을 참배하며 현충원에 깃든 4.3의 역사를 되새겨보자는 의미를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특히 4.3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이제 그때 4.28 협상을 주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미군정 사령관 있잖아요. 현지 사령관 그 맨스필드 사령관의 그 요청으로 그걸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현지 사령관은 이걸 좀 잘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당시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1948년 4.3 초기 김익렬 제9연대장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무장대 진영으로 들어가 평화 담판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한 뒤 해임됐고 훗날 그가 남긴 기록은 4.3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언이 됐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분은 나중에 죽기 전에 자기가 반드시 4.3과 관련된 진실을 알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당시까지도 막 우리 시대 분위기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면 막 엄청난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는 내가 죽고 나서 이걸 좀 공개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4.3의 진실을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고. 2025년 4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로 지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진척되고 있음을 고합니다. 2025년 4월 27일 제주 4.3 범국위원회 재경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 수십 년이 지나도 장군의 용기와 평화의 뜻은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남습니다. 김익렬 장군을 처음 그 회고록을 접하면서 제가 4.3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게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분이기도 해서 지금 좀 울컥한 기분입니다. It's important to never forget Jeju 4.3 and to pass on the messages to future generations that this is a dark part of Korea's history, but it also represents the activities of the bereaved families who have fought for decades now for justice and for the memory of their loved ones to be remembered. 현충원에는 4.3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평가를 받는 군 관련 인물과 여순 항쟁 인사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의인을 찾는 것이 백경진 이사장의 바람입니다. 의인들이 사실은 우리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했던 악인들은 많습니다. 많고 눈에 보여요. 근데 의인들이 생각보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애를 먹는데 원래 그 4월 3일 서울 주념식 할 때 의인들 소개를 쭉 했어요. 영상으로 하면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국회 출근 시간에 맞춰 매일 아침 국회의사당 후문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 연대 모임의 1인 시위가 열립니다.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백경진 이사장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조사관원 관련해서 국회에서 별로 이렇게 조금 부각시키지를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위원실이나 이런 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완강하게 조사 권한을 조금 잘 안 받는데요. 지금 그래서 조사하는 팀에 국정원 출신이 와가지고 조사를 방해하고 거꾸로 희생자들을 부역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관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기개혁이 좀 강화되게 된다. 그러니까 신속히 제대로 돼야 된다. 그 두 가지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좀 읍소도 하고 푸시도 하고 여러 의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하자, 같이. 1인 시위하고 있어요. 1인 시위니까. 이러면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그래. 백경진 이사장은 4.3뿐 아니라 다른 국가폭력과 인권 피해 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현기영 선생의 말씀을 계기로 국가폭력의 역사 속에서 인권을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국가기구의 역할과 중단 없는 과거사 청산, 역사 정의 회복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백경진 이사장도 참여해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 자리에 김웅기 진실화해위원회 이상훈 의원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허전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사 사건이 유야무야 해결된 것처럼 돼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분노를 터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뜨릴 대상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이 너무 괴롭습니다. 진실 규명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화해 조치에 관한 사항, 가해자가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은 없고 그 가해자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에 대한 한능에 뛰어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맞는가, 왜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를 의문을 제기게 하느냐 그러면 12.3 계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3 계엄은 과거사가 제대로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4.3의 재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보다는 2020년의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일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기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진실화해위원회라는 이름이 뭡니까? 진실을 밝혀서 화해하겠다는 겁니다. 그 진상규명 업무에 중단이 생기지 않으면서도 이 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는 3기 진화위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범국민연대와 함께 소통하면서 어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만이 아닌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돼서 같이 이제 인권의 문제, 국가 폭력의 문제가 좀 더 이상 확산되고 축소되고 종종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에 밑거름이 돼야 되니까 과연 뭘 더 채워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지금까지 기록물만이 아닌 좀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채워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의 발걸음은 전국으로 향합니다. 4.3 당시 민간인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박진경 제9연대장을 처단한 뒤 총사령에 처해진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를 기리는 진혼제가 열렸습니다. 75년 전 총사령을 당하던 그날 문상길 중위는 23, 손선호 하사는 20살의 꽃다운 나이였는데요. 당시 박진경 대령 처단에 함께 가담했다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 7명의 군인들도 함께 추모했습니다.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30여 분간 지연케 해서 국회 장악을 사실상 무산시킨 참 군인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행위에서 바로 두 분을 포함한 9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4.3의 비극을 막으려는 노력이 시발점이 김익렬 중령의 9.28 협상이었다면 문상일 중위님들의 거사는 이를 다시 일깨워내려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두 분의 추도식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두 분의 힘을 기울이고 제주 4.3의 진실을 밝혀나가며 제주 도민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노력, 진실 왜곡과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항하는 일에 1층 더 매진하겠습니다. 상관을 사살한 반역의 무리로 기록되어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못한 이들. 민중의 눈과 4.3을 겪은 제주도민의 마음으로 보면 의로운 죽음이었고 용기 있는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혼제를 올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저희 관점에서는 4.3 관점에서는 불의에 저항한 또 불의를 저질렀던 분들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기리는 것이고요. 이런 분들이 사실 한국 현대사에는 다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 역사를 저희가 조금씩 발견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굴곡진 한국 현대사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도 진혼제에 참여해 전국 곳곳에서 희생된 의로운 이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넋을 기리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비록 현실 법은 좀 위반했지만 이분들의 뜻은 숭고한 뜻이었다. 자기 목숨을 버리고 한 거니까 그런 형태의 끝이 많이 필요하고, 이분들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있는 분들이라도 그 사람 부인들을 기린 작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의 활동은 문화와 예술의 영역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제주 4.3부터 2024년 12.3 계엄 선포까지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을 만화라는 쉽고 대중적인 장르로 풀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란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는 시사 만화 작가분들도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의 순간마다 붓을 들고 불에 맞섰던 수많은 시사 만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강렬한 풍자와 유머로, 때로는 따뜻한 공감과 감동으로 독재 정권과 민주주의 파괴 정권과 세력에게 서슬퍼런 칼날이 되었습니다. 꼭 그런 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기 전시된 내용들 중에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도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주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4.19 혁명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긴 한데, 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철이 들어서 또 제가 참여했던 집회들, 또 그 시민들 사이에서 느꼈던 감정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때 제주도에 있었던 그때 제주도민들, 그리고 4.19 때 나왔던 학생들, 그때 저분들의 심정이 또 나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분들의 어떤 좌절이 또 나의 좌절이 아니었을까? 되게 생생하게 이게 다시 재구성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좀 새로웠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광장에 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응원봉 세대들, 그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가보면 전혀 새로운,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잖아요. 여의도에는 200만, 다음엔 100만씩이 모이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시민들이 모여서 한번 그걸 우리가 한번 민주정부를 일으켜냈는데, 그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잠깐 보시고 내란 청산에 조금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긴 세월, 진실을 향한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픔의 역사를 넘어 평화와 인권의 씨앗을 심은 시간들. 백경진 이사장이 걸어온 길은 진실의 길이자 미래를 비추는 길입니다.